여러분, 2012년 8월 15일 26살의 유리카라는 한 여성이 증발하듯 실종이 됐습니다. 이 유리카라는 여성은 실종이 된 8월 15일 일본이 아닌 루마니아라는 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생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려고 루마니아로 온 여대생이었어요. 그렇게 8월 15일 루마니아로 도착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리카가 루마니아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 무렵. 이때 자원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인은 없었어요. 유리카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낯설은 나라의 공항에 혼자 떨어진 거죠. 그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길 찾으시는 거예요? 택시 타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유리카 양한테 다가와서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이 공항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돼도 밝고 치안이 그래도 되게 좋은 편이라고 해요. 되게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외국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녁 8시, 10시만 돼도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고 거의 가게도 다 문을 닫고 되게 위험하다고 해요. 이때 역시도 젊은 여자가 혼자서 저녁에 외국 공항에 있었던 이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주니까 이때 유리카, 다행이다 하면서 이 남자를 따라 나선 거예요. 이 남자는 이때 유리카 양한테 택시 타는 곳을 알려주면서 숙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내가 숙소까지도 다 알려줄게요. 같이 타고 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고맙다. 루마니아 사람들 정말 착하구나 라고 유리카 양은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같이 택시를 탔고 공항에서 약 240km 떨어진 목적지인 크라이오바라는 곳에 가기 위해 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남자랑 같이 탄 택시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렇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 5분 정도 달렸을까요? 갑자기 이 남자가 택시기사님,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시죠? 저기 좀 내려주세요. 택시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두 사람 이 택시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유리카 어리둥절했겠죠. 뭐야? 왜 내려? 방금 택시 탔는데? 왜 벌써 내려? 이 남자는요, 당황하는 이 유리카 양한테 버스가 더 편해요. 여기서 같이 버스 타고 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유리카 양이랑 이 남자가 내린 곳이 바로 옆에. 이게 말이 정류장이지.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공항도요, 공항 근처에는 뭐가 없어요. 거의 논밭입니다. 모든 나라의 공항이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착륙, 이륙 때문에 공항 근처에 뭘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 근처는 으슥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항 출발 5분 만에 내렸잖아요. 내린 곳이 마리 버스 정류장이야. 사방이 다 숲에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대낮에도 으슥한, 사람이 거의 왕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어둑어둑한 그 저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젊은 여자가 단 둘이 남게 된 거예요. 사방이 다 숲인데. 그리고 유리카 양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난 8월 17일 해당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더 숲 쪽으로 몇 미터 들어간 곳에서 유리카 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리카 양이 가지고 있었던 가방이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또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유리카 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약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8월 21일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옆에
26살인 루마니아인 브래드 니콜라. 이 살해당한 이 유리카 여성은요, 결혼 안 한 미혼 여성으로 집도 굉장히 잘 살았고 공부도 잘했고 의식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생에 바이올린이 취미인, 오케스트라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런 유망한 여대생이 루마니아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 살해당하고 만 거죠. 브래드 니콜라라는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는요, 핸드폰이었습니다. 이 니콜란과 개콜란과 이놈이 피해자 유리카 양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범인이 아니고서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니콜라는 왜 유리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냐? 핸드폰 팔라고, 핸드폰 재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찾아낸 거예요. 거기다가 더 결정적으로 유리카의 시신과 옷에서 브래드 니콜라의 DNA 또한 검출이 됐습니다. 이 니콜라인지 개콜라인지 이놈 제정신이 아닌 놈이었어요. 이미 범죄 전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011년도에 강도 성폭행으로 잡히고요. 그 바로 다음 연도인 2012년도 2월에 85세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달인 2012년 3월에 또 86세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다시 다음 달인 4월에 또, 그리고 또 다시 8월에 또 73세 할머니를 또 계속, 그리고 2012년 8월에 26살 유리카 양까지.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놈이 한 짓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약 600여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600여 명. 살인만 3번이었어요. 아니, 재범을 계속하는 건데 루마니아에서는 왜 이런 놈을 안 잡아놓고 있었는지. 경찰 조사 결과 이놈 정신 이상자였고 결론은 2013년 종신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진작에 집어쳐 넣었어야죠. 그랬다면 피해자가 600명까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이거 피해자를 키운 거지, 이게. 웃긴 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범을 하면서 이놈이 체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선고가 떨어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돼도 다시 풀려나고 반복. 당시에 루마니아 경찰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DNA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방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놈뿐만이 아닌 거예요. 루마니아의 몇몇 성범죄자들도 이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브래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전에 몇 개의 그 니콜라가 저지른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시도하다가 검찰에 걸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정신병자의 범행을 키워준 거죠. 완전히 도와준 거지. 너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활보하고 다니라고. 경찰이 이거 엉덩이 토닥토닥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사건 당일 니콜라가 유리카를 숲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강간 폭행 후에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의 상태가 이게 그 눈, 코, 입, 귀, 항문, 여성의 그 질까지 모두 이제 구멍이란 구멍은 다 손상이 되어 있었대요. 현지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 질, 항문, 코, 귀, 눈은 무리하게 무언가를 막 집어 넣어가지고 상처가 심했고,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다 파열돼가지고 수정체가 아예 없어진 상태였다고. 거기다가 심하게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몸 이곳 저곳이 외부에서 받은 강한 힘으로 인해서 부서져 있었대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 파열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시관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피해자인 유리카 양이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죽었을 때 사후 경직 상태에서까지도 반복적으로 미친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이제 계속 이제 좀 그런 짓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니콜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시신을 숲에 버려놨었다 보니까 동물이 후에 먹이인지 알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된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검시관이 바보입니까? 동물이 물어뜯은 거랑 구분도 못하게? 자원봉사하러 갔던 일본 여자가 시신의 상태하며 아무래도 이 피해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국민들은요, 이 피해자인 유리카 양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해자인 브래드 니콜라 이 새끼를 욕해야지 왜 피해자를 욕하는 건지. 오히려 유리카인가 뭔가 걔가 죽을 짓을 했네. 뭐하러 저녁에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 죽을 만한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했구만. 외국 여성 혼자서 밤에 도착해 이동하는 건 위험하다. 모르는 외국인이 말을 걸어 행동을 함께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기의식이 없었네. 잘생긴 남자가 말 걸어주니까 헌팅된 것 같은 느낌에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 나선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유족들은 사랑하는 딸을 잃어가지고 비통하고 말이 안 나오는데, 같은 국민인 일본인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이 피해자인 유리카한테 쏴버리니까 유족은 더욱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루마니아라는 곳은 유럽에서 치안이 정말 안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사실 유리카 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가기 싫어했어요.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단체가 네가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설득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것도 늦은 시간에.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마중 나오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루마니아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이 유리카 양은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루마니아 도착하고 나면 혼자서 3시간이나 심야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불안하다 라는 식으로 적어 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유리카 양이 공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버스 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의 마지막 버스가 이미 가버렸다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가 접근을 했던 거예요. 8월 15일 유리카가 루마니아에 도착을 하고 그 후부터 이 가족들은 이 유리카 양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자원단체에 문의를 한 거예요. 지금 유리카가 어제 루마니아에 도착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단체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자원봉사단체에게도 화살이 쏟아졌어요. 너네 뭐 한 거냐고.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혼자 보내냐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단체는 다 노코멘트로 밀어붙였습니다. 유리카 양의 시신은 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일본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사실 이 루마니아는 범죄 피해자 유족 보상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 유족 보상 제도. 피해자 유족의 구제 제도인 건데 이때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리카의 유족들도 보상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웬일인지 이 유리카 이 제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면 비자 없이 관광객으로 입국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으로 루마니아를 갔네. 그런데 루마니아인한테 살해당했네. 아무런 피해 보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딱 그거.
이 유리카의 가족들이 돈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이 내 딸이 그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비참하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뭔가 조금 비통한 거죠. 그냥 내 딸만 불쌍한 것 같은. 확실히 치안이 좋든 안 좋든 해외나 낯선 곳은 좀 경계를 더 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치안이 안 좋은 곳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우리나라 분들 루마니아에 가셔야 되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한 여대생에게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